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선영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하였던 작년의 7월과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지금 26만 명 이상이 확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이와 비례하여 지금 하루에 한 60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1월 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사망하였는데, 이게 이제 1월부터 계속해서 200명대, 400명대 하다가 하루에 600명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생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종 축제와 파티 또 휴일을 지내고 있고요. 인하여 이제 확진이 많이 되면서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600명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극심했던 7월 같은 경우에 하루에 5,000명, 6,000명 이렇게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사망률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백신을 거부하시는 분이 많은데, 리우데자네이루나 또 일부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이 증가세에 이고 있는 이런 확진자로 인하여 병실이 모자르자 계속해서 주정부, 시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병실을 만들고 있고요. 또 계속 캠페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60%, 70% 정도 되는 이제 국민들은 지금 2차 접종까지 다 끝냈다라고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접종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저도 3차 접종을 끝냈고요. 이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런 환자 중에, 그러니까 중증 환자 중에 백신 미접종자가 한 일반 환자보다 한 6배인가 한 8배인가 정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나 아니면은 한 번도 백신을 접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중증 환자로 가고 있고, 또한 이렇게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빨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거부하시는 분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현재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백신 접종하지 마라, 백신 접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반대를 지금 지론을 피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누구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올라후라고 하는 철학가, 점성술가, 또 작가 등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극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성인들의 이런 리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여튼 이런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인데, 77세 나이로 지금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와 반대하고 있던 딸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 게, 아마 저거 코비드로 사망한 것 같다라고 이제 논란에 이제 불을 지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은 이거 백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심하면은 최소한 반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저렇게 반대하는지,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또 이런 2년간 이제 3년차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 확 줄어들며, 얼마 전에 나온 또 이런 조사에 의하면은 전국에 있는 이제 가계 수의 절반이 한 달 수입이 500불 조금 넘는 그러니까 D2 계층으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 B, C, D, E로 나눠서, A 같은 경우는 한 달 수입이 22,000 해야 할까, 좀 요즘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4,000불, 5,000불 정도 이상 수입이 되는 계층을 이제 A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류층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D하고 E 계층은 한 달 이제 가구 수입이 지금 현재 518불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3,700만 정도 되는 이제 가구가 한 달 수입이 500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소득도 낮고 당연히 소비도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지금 현재 볼소나로 저 극우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서 경제도 절단 났고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또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2016년에 탄핵되었지만 요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던 노동당,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또 아직까지도 볼소나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코비드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운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 지난 노동당 시절에 이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문제가 많은 것이다.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면은 그러면 브라질 또 우리 한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올해 연말에 10월 달에 브라질의 대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대선 잠룡으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는 게 한 44%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지금 룰라 전임 대통령입니다. 그럼 현재 대통령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25% 정도 되는 이제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나는데요. 브라질에 대한 이제 선거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제도나 또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동영상 만든 것이 있는데 여기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요. 어찌됐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의무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뭐든지 다 누구든지 다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되고요. 30개 정도 되는 이제 정당이 서로 연립하여 이렇게 정권을 꾸려가게 되는데 지금 또 1차 투표에서 50% 플러스 한 표라도 받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고 그러지 않고 50% 미만이면 2차 선거에 이제 경선에 또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차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룰라 대통령이 44%다. 그럼 당연히 1차 투표에서 당선이 안 되지만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서는 과반수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표를 제외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룰라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룰라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지금 부통령으로 나올 사람이 또 한동안 또 94년도부터 또 2002년까지 브라질의 고질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이제 사회민주당 그 대선을 뛰었던 사람이 지금 뭐 당을 나와서 같이 룰라 대통령과 손을 잡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좌파와 또 우파와 다시도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룰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좋아하신 분이 특히 브라질이 아닌 한국인 분이 많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비리와 또 이런 잘못된 점을 아는 사람과 또 이거 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극렬히 많습니다. 반대로 또 룰라 대통령과 또 노동당을 또 극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와 반대로 저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 사람이 노동운동을 했고 좌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룰라가 뭐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이 범죄 행위라고 해서 선고까지 받아서 형을 집행까지 이제 뭐 받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어서 이 사람은 출마할 수 있어 라고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룰라 대통령이 그냥 수구 꼴통의 이상한 법으로 인하여 괜히 죄도 없이 잡혀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범죄 행위가 있고요. 증명이 됐고 형이 또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브라질의 대법원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그거는 죄를 없애준 게 아니라 잘못된 선거가 아니라는 거나 그거는 그대로고 어쨌든 이 사람은 대선에 나올 수 있다라고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다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거 봐라 한국에 뭐 이상한 뭐 검찰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사람 죄를 만든 것 같이 룰라를 했다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아시겠지만 뭐 삼권 분립이 되어 뭐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서로 뭐 대립하고 싸우지만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이제 사법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볼소나로 지금 이제 행정부와 좀 계속 알력 싸움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압박감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반대로 지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너희들 한번 엿먹어 봐라 라는 식으로 룰라 대통령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자꾸 우리하고 대립하네. 이 사람 야 이건 또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 룰라하고도 한번 싸워봐 라고 해서 내놨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요. 당연히 뭐 대법원은 그냥 자기들 대법원 일만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여 지금 뭐 후보로 나온 정치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0몇 년, 한 20년까지 브라질의 고질적인 질병이 어떤 정당과 정당 아니면 뭐 정치인과 정치인의 싸움이 내면 정책으로 싸움하고 협의하고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사법부에 소송을 걸게 되고요. 그 판단을 사법부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그럼 입법부 뭐 행정부 이게 왜 필요해요? 그냥 다 그냥 법원 판사들만 갖다 놓고 하면 되지. 축구에 다 빼고 그 심판들끼리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판, 판사들은 정치적인 상향을 띠면 안 되는데 자꾸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그냥 사법부에다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사법부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정치 형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브라질의 이제 그 대법원장들은 65세 정년이고 30대건 40대건 50대건 임명되면은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권 시절에 어느 대통령이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짧게는 뭐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간 대법원장을 있으면서 힘을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있는 대통령은 인기는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이 대통령을 잡을 사람으로 룰라를 풀어준 게 대법원이라는 것이 이게 사법부가 괜히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이걸 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 대법원 중에 저 룰라 저거 뭐 찬성하는 사람 보면 다 저 사람의 룰라 정권 시절에 임명했던 사람들이네 라고 또 싸움이 나는 거고요. 또 반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대법원들은 뭐 자기들끼리 뭐 연합해서 뭐 사법 뭐 정의를 뭐 지키는 거겠지 라고 또 지지를 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뭐 저도 뭐 경험상 역사적으로 봐도 어느 나라나 일기 때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은퇴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아는 것이죠. 기량이 높았던 선수가 옛날에 뭐 챔피언까지 다 가던 사람이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서 그 챔피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거의 힘든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아? 그럼 쭉쭉쭉 해봐 라는데 그때 잘 됐던 거는 그때 그 시절에 적절한 인원과 적절한 정책이 맞아들어선 거고 지금 다시 그런 뭐 찬란했던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절이 다시 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또 룰라 같은 경우는 괜히 일기에서 그때 잘 뭐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쓸데없는 그런 이런 정책을 많이 이런 남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룰라 대통령을 또 반대하고 그거 안 되길 바라느냐 그런 건 아니라 일단은 정치에 이런 사법 이런 게 그냥 도를 넘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또 대통령의 또 무분별한 이런 백신 거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브라질입니다. 오늘까지는 여기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브라질 또 좋은 소식이 있지만 또 제가 또 찾아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